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방학, 이제 본격적인 방학이죠. 지금 날씨도 딱 방학 날씨입니다. 놀러가기 좋게 해 짱 비치고 온도는 높고 습도도 높고 그래서 도시에 머무르기는 조금 버거운 날씨. 하지만 그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학생 청취자 여러분과 또 학부모 청취자 모두에게 좀 빡빡하게 좀 글자만 넘쳐나는 좀 그런 책에서 벗어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마련한 여름방학 교양만화 특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만화는 네이버 최고의 인기 웹툰이면서 2019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작인 서일의 작가와 남온 작가의 정년이라고 하는 앞에 모시고 있는 요 만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와서 해물을 파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윤정년이고요. 돗자리에 물건을 깔아놓고서 해물을 팔고 있어서 상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물 파는 것보다 이제 목청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돈 받고 불러주는 걸로 더 유명한, 그 시장에서 더 유명한 소녀입니다. 어느 날 수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무대에 서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이 정년은 웬 사기꾼 다 봤다 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엄마는 삭바느질을 하고 있고 어린 동생들은 맛있는 거 사달라면서 보채고 울고 있고, 그 와중에 엄마는 천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면서 성당에 기부를 막 하려고 하고 있고 좀 깝깝합니다. 집안 꼴이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의 서러움 이런 것들이 몰아닥치다 보니 그날 어머니와 대판 말다툼을 크게 했습니다. 그 길로 정년이는 집에서 나와서 아까 만났던 그 사기꾼 같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나 무대에 서서 돈 많이 벌고 싶소, 나 무대에 좀 끼워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년이 찾아간 곳은 메란 국극단이라고 하는 극단입니다. 여성 배우만 기용해서 신파적인 주제로 극을 만드는 창작 집단입니다. 노래를 주로 부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극을 하는 창작 집단이기 때문에 춤과 동작도 연습을 해야 하고요. 대본에 맞춰서 캐릭터를 해석하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남자 배역을 소화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이 극단 안에는 남성 배우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 극단 간부들은 정년이의 그 목청, 노래 실력에 주목해서 연습생으로 입단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이제 갑자기 굴러온 그 인사인데다가 간부들의 주목까지 받는 통에 이제 다른 연습생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견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게다가 이제 새로 온 주제에 간부들이 그렇게 주목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연습생들이 하는 정기 공연 춘향전에 그 춘향전 전체 배역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방자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를 해야 하는 일종의 위기에 처합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까다로운 주조연급 캐릭터죠. 과연 정년이는 이 배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정년이에게 배우로서의 삶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1950년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 하나였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장르였던 여성 국극을 배경으로 여성 배우들의 땀과 눈물, 노력을 담은 웹툰 정년이입니다. 네, 이 웹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극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배우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웹툰 만화입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연재 중인 작품이고요. 그래서 책으로 출판된 거는 이렇게 1권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 3권까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여전히 연재 중이고요. 네, 굉장히 소재가 독특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죠. 한번 정말 그 우리나라를 1950년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를 확 휩쓸었던,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국극이라는 장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종 보통 키워드 바로 국극이 되겠습니다. 이 국극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에 유행했던 어떤 예술 형식, 연극 예술 형식이고요. 우리나라 이 1900년대 초중반에 등장했던 상당수의 예술 형식들이 그렇듯이 국극도 전통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른바 서양예술, 현대예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렇게 일종의 퓨전, 콜라보를 이룬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국극 검색하면은 그 KBS에서 옛날에 촬영했던 장면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극은 일종의 뮤지컬 오페라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뮤지컬에서는 이제 노래를 하고 오페라에서는 가곡 혹은 그 오페라 노래를 부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이 국극은 창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뭐 이런 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극에 등장하는 국극의 이제 주연 혹은 조연으로 활동했던 배우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에는 명창으로서 전통 예술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스토리도 창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 웹툰에서 소개되는 몇몇 그 국극의 대표적인 작품을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렸던 이분 퀵 서비스에서 말씀드렸던 이 정연이가 연습생 무대로 서게 된 작품 춘향전에서 몽룡이와 그 성춘향이 이제 사랑을 나누고 그 옆에 향단이와 방자와 뭐 변사또 이런 캐릭터들이 있죠. 이런 춘향이도 굉장히 인기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이야기를 다룬 자명고 뭐 이런 작품들도 국극으로 많이 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나 굉장히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스토리를 발굴한 사례가 되겠죠. 또 뭐 햇님 달님 그 동화 다 아시죠? 그것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국극이라는 장르는 전통적이지만 동시에도 현대적이기도 해서 1950년대 당시엔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쟁 직후에 특히 이 여성들을 굉장히 강하게 짓누르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극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 보이고 신선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여성들로만 배우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특성 때문에 좀 당시로서는 과감해 보이는 연출들도 여러 가지를 감행했다고 하네요. 또 그 때문에 그 국극이 이제 국극 마당이 열리면 여성 관객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극 연극이라고 하는 이 국극이라는 장르는 많은 연구자들이 평가하기로는 이제 당시 사회적으로 소수자였던 여성들에게 일종의 해방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예술 장르 혹은 공간, 장소가 아니었나,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요 만화도 그런 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이른바 페미니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을 만화 곳곳에 뭐 대사를 통해서 혹은 구도 연출을 통해서 설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연이를 포함해서 이 만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대부분은 당연히 국극 배우들입니다. 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 신문 기사나 신문 인터뷰나 혹은 뭐 작가 스스로 한 뭐 작가의 말 같은 것들에 따르면 자기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 범위 안에서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실존 명창들의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책 초반부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몽룡을 주로 맡았던 이 국극 배우가 남장을 했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는 나머지 이제 여성 관객들 사이에 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우로 나오는 그 분장 그대로 자기랑 가상 결혼식 사진을 찍어달라고.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식을 연출한 사진이라도 내 친구들이랑 같이 찍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또 무대에서는 멋지지만 이 무대 뒤에서 이 국극 배우들이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이라든가 혹은 배우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경쟁으로 인한 뭐 심리전, 시기, 질투, 갈등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아주 간결하지만 뚜렷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림체와 대사들로 다루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웹툰입니다. 자, 이 재미있는 만화입니다. 일단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만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2종 보통 키워드 국극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으실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좀 민망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콘텐츠는 이제 이 앞에서 보시는 요 만화, 책 정년이가 아니라 웹툰 정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연재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앞에서 드렸죠. 그래서 책에는 보통 한 10화에서 15화 정도의 분량이 묶여서 나오고 지금까지 3권이 출간이 됐는데 그 네이버 웹툰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97회가 연재가 됐습니다. 그 97회가 올라왔습니다. 98회였나? 네, 아무튼 그 90 몇 회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이 정년이 만화 1권, 2권, 3권을 사서 보셨는데 이거 되게 괜찮다, 재밌다.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내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이버 웹툰으로 달려가셔서 정년이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좋은 웹툰, 일주일에 한 부씩 두 편씩 올라오는 이런 좋은 웹툰을 알고 나면 뭐 청취자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상이 조금 따분하고 무료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햇살이 쏟아지는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좀 새 회차 업로드를 기다리면서 한 주 한 주를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웹툰을 많이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랑 투게더로 추천해드리는 콘텐츠는 웹툰 정년이, 이 만화책 정년이는 아니고요. 웹툰 정년이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만화 정년이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방학맞이 교양만화, 여름방학맞이 교양만화 특집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시원한 배경을, 오히려 이제 시원하다 못해 춥기까지 한 배경이 나오는, 하지만 결코 이제 가볍지 않은 그런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이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혹은 기억하면 좋은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책을 한번, 만화책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보다 러시아에서 훨씬 더 유명한 사람, 한국계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노동운동가이자 러시아인 공산주의자, 우리가 흔히 고려인이란 표현 쓰죠. 고려인 공산주의자. 하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던 한국계 독립운동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킴 스탄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다룬 만화 시베리아의 딸 김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만화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